임채문 세무사입니다.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을 뭐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는데, 금전을 빌려도 뭐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주면 그 뭐 증여세 과세가 되겠습니까? 증여세 과세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과세 당국에서는 그 금전을 빌린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뭐 빌린 것이냐 증여한 것이냐 과세 당국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뭐 과세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을 이렇게 이자를 안 받고 무상 대출을 해준다, 금전을 돈을 빌려준다, 이럴 때 이것은 이제 금전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렇게 했는데, 일단 금전을 빌려줬다 이렇게 그 뭐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얘기를 하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이다, 그럴 때는 부부간이다,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돈 빌린 겁니까? 증여받은 것이지. 이렇게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로 보려고 할 것이고, 우리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뭐 증여세 신고도 안 했으니까 뭐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그 다음에 지연납부 가산세 9.125%,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전 대출 거래로 가는 것이 조금 증여세가 싸지기 때문에 유리하죠. 과세당국에서 그럼 금전 무상 대출로 봤을 때, 그럴 때 그러면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타인하고 2012년 뭐 말 전까지는 뭐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만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타인 간 금전 대출 거래가 있을 것, 그리고 금전을 대출 받고 증여재산 과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면 무상으로 받거나 아니면 4.6%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법인한테 받으면서 가중 평균 이자율보다도 낮게 대출을 받았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 이자 금액이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증여재산가액은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만약에 뭐 대출받았을 때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럴 때는 이제 대출 금액에다가 적정 이자율 4.6%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정 이자율 4.6%로 곱할 때 그러면 얼마 이상이 돼야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2억 1,700만 원이면 안 나와요. 1,000만 원 이상이 안 돼요. 그런데 2억 1,800만 원이면 여기다가 뭐 4.6%로 곱하면 이게 1,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2억 1,8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전 무상 대출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 그럴 때는 적정 이자율 4.6%라고 그랬죠. 4.6%나 법인에게 대출을 받으면 4.6%나 가중평균 이자율 중 뭐 두 개 중에 낮은 이자율로 봐서 그 이자율로 계상된 금액에서 실제 연간 지급한 이자율, 이걸 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증여세 과세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도 부동산 무상 사유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은 날 증여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그러면 1년 이상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은 1년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대출을 받은 날 증여일로 보고 1년이 경과되면 또 증여일이 또 되는 거예요. 1년 이상이 된다. 그럼 또 증여일 되고.
이게 1년 단위로 새로운 증여로 봐갖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리고 납세 의무는 이 금전을 대출을 받고 그 금전을 대출을 받고 이자를 뭐 적정 이자율보다도 적게 준 그 사람이 뭐 차입자가 증여세 과세 되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1년 단위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어쩔 때 그러면 내가 내놓은 세금을 돌려주세요 하고 청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해당 금전을 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빌린 것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됐다거나 대출자가 사망했거나 그렇게 돼서 뭐 변제를 해버렸거나 그랬을 때는 본인이 낸 증여세를 돌려주세요 하고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정 청구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경정 청구는 이런 사유가 발생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정 청구 세액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물론 직계 비속액에 할증과세를 받았으면 할증과세까지 포함해서요. 금전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는 대부분 보면 이제 1년 단위로 과세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12달이 되겠죠. 경정 청구 발생일로부터 대출받은 그러니까 경정 청구 발생일, 경정 청구 사유 발생일부터 대출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월수. 그러니까 여기가 뭐 6개월이면 12분의 6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 이런 행위가 이런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그 뭐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 월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과세 당국에서는 직계 존비속이나 부부간 금전 소비 대차는 증여로 보지 금전 소비 대차로 거의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전 대차로 보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합당한 뭐 무슨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될까요? 뭐 직계 존비속이나 부부간에 이런 서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담보가 몰라요. 직계 존비속간 담보 설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보 제공을 했느냐 아니면 뭐 차용증이 있느냐 아니면 이자를 줬냐. 그럼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았으면 이 이자를 수령한 사람이 소득세를 납부를 했느냐. 아니 이런 걸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고 금전 대출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간에 금전 소비 대차를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담보 제공, 뭐 차용증, 이자 줬냐, 소득세 납부했냐 이 부분을 보니까 뭐 금전 무상 대출로 가든지 아니면 금전 대출로 뭐 직계 존비속 간에 돈을 빌린 걸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특수 관계자 간이나 그 직계 존비속 간은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볼 기현성이 훨씬 더 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영리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를 했다. 이럴 때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 그러냐 그러면 피상속인이 에게 그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회사에 돈 빌려주고 거의 그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단위로 끊어서 이자를 안 받은 부분을 그 사전 증여한 걸 봐버립니다. 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할 때는 5년 이내에
그 중요한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뭐 포함을 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 뭐 5년 해서 이 5년 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5년에 해당되는 이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금전 무상대출 유의할 부분을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